수많은 암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암기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시험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오늘은 수험생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험의 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암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이 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인지 암기법을 검색하면은 수백 가지 영상들이 나옵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 암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암기법을 많이 찾아봤고 여러 가지 암기법들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저한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싶어서 반복해서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영상 속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암기법들이 굉장히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암기법은 없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암기를 해도 쉽겠죠.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암기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암기하기, 책을 통째로 외우기.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러 암기법 영상들을 보시고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을 써봐도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자괴감만 들고, 그래서 저는 결국 제 나름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만든 암기법은 100% 보통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겠죠? 사실 이 방법이라는 게 제가 직접 만들었다 라기보다는 이미 수십 년간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원 강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즉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라, 메터리얼의 최소화, 반복.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하라. 암기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요. 나 이거 저번에 틀렸던 건데 딱 여기까지만 기억나요. 답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안 외웠기 때문이에요. 수험생들이 보면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틀려요. 자기가 그 파트를 잘 모르고 있고 그 파트가 어렵고 헷갈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마음 먹고 제대로 외우면 다음에는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도 그냥 눈으로만 이게 답이었지 하고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읽었으니까 공부를 한 기분은 들어요. 그런데 전혀 암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꾸 틀리는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암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암기를 잘 하려면 일단 암기를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의를 듣고 손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은 할만한데 암기는 정말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뇌는 쉽고 즐거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어렵고 지루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의 듣기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쉬운 공부예요. 그냥 앉아서 강사님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강의 듣는 거는 그렇게 심하게 거부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암기는 어려워요.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암기를 기피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뇌를 어르고 달래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파트를 다 외웠을 때 보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런 물질적 보상 외에도 어려운 파트를 외웠을 때 그 만족감, 희열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내 안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해냈어. 내가 드디어 외웠어.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북돋아 주세요. 이런 작은 보상들을 반복하면 뇌가 암기라는 것을 조금은 기분 좋은 일로 인식하게 돼요. 즉 암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요. 무조건 오늘 당장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우기에 성공하면 나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두 번째는 메터리얼의 최소화입니다. 암기할 분량을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기억은 뇌의 시냅스라는 연결점에 의해 생성된다고 해요. 이 연결이 강할수록 오래 머릿속에 남고 약할수록 빨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렇다면 이 연결을 강화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암기할 분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암기할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버리기와 압축입니다. 먼저 버리기. 우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립시다. 1.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2. 쉬운 문제들. 모의고사 같은 걸 치다 보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문제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A 답은 이거지 하고 시간 투자도 별로 안 하고 풀었는데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설을 보고 이래서 답이었구나. 역시 내 상식이 맞았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3. 남들 다 틀리는 문제. 아무도 안 보는 주제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안 가르쳐 주시고 학원 강사분들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난 이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요. 못 놓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시험 범위를 빠짐없이 다 봐야 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다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외워요. 암기는 반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시험 범위를 다 보려고 하면은 1회독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요 부분만 보면 3회독이 가능해요. 다 외우려 그러면 하나도 못 외우는데 중요 부분만 외우려 그러면 중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시간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틀릴 만한 문제 과감히 놓읍시다. 자, 버리기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압축의 과정을 해야 해요. 내가 외우려고 남긴 공부거리들 있잖아요. 이거를 더 작게 압축하는 거예요. 외우기 쉬운 형태로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썼던 방법은 이겁니다. 키워드, 스토리, 두 문자. 키워드를 스토리 있는 두 문자로 외운다. 이걸로 못 외울 암기거리는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법 조문을 외워야 했거든요. 제가 헌법 제12조를 외웠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 12조를 봅시다. 길죠? 이걸 외워야 해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 어리석죠. 제가 시험에서 이걸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적을 일은 없잖아요. 나는 12조의 몇 항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외우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압축해서 외워봅시다. 우선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예요. 헌법 12조는 총 7항까지 있는데 각 항의 키워드를 추출해봅시다. 키워드는 내가 외우려는 내용 자체에서 중요 단어를 그대로 빼서 써도 되고 내가 외우려는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다른 단어를 차용해도 돼요. 1항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결국 이 1항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체포 등을 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거예요. 그럼 1항의 키워드는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죠. 1항은 딱 이것만 외우면 돼요. 2항부터도 1항과 같은 식으로 키워드만 뽑아서 보면 대충 다음과 같아요. 자, 각 항별로 키워드를 따는 작업을 마쳤어요. 12조가 훨씬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길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는 겁니다. 각 항별로 딱 한 글자만 따서 12조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문자를 아무렇게나 따면은 잘 안 외워져요. 따라서 내가 외우기 쉽게 말이 되는 두 문자,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로 따야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각 항별로 두 문자를 땄어요. 적진, 영변, 미적, 이 두 문자 순서 그대로 1항부터 7항이니까 항의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딱 이 7글자 이만큼만 외우면 아까 봤었던 그 길었던 헌법 12조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랜덤한 7글자의 조합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위 두 문자를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웠어요. 나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적진인 영변 지역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미적분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웃기죠?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니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울 거리들을 압축해서 정리해 놔야 합니다. 밑줄을 그어도 좋고 형광펜을 그어도 좋고 따로 글씨로 써놔도 좋아요. 소위 말하는 시험 전날에 볼 자료를 만든다고 하죠. 거기에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공부거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외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겁니다. 키워드, 스토리, 두 문자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조합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거나 두 문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키워드만 또는 두 문자만 사용해서 외우면 되죠. 마지막은 이렇게 최소화한 매터리얼을 반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뇌에 잘 남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암기에서의 반복은 그냥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간 투자를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읽기만 해서는 잘 안 외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 뇌 속에서 직접 현출해 봐야 해요. 교재 같은 걸 보지 않고 어떤 힌트 같은 걸 듣지 않는 상황에서 뇌 속으로 그려보거나 직접 말을 해보거나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독서실 가는 길에 이런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혼자 떠올리기만 해봐도 정말 잘 외워집니다. 해도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정말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을 또 시도해보는 게 필요해요. 읽고, 써보고,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들을 녹음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뇌에 다양한 루트로 자극을 주면은 더 많은 뇌의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더 많은 뇌의 부분들을 활용해서 암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암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터리얼을 최소화시키십시오. 그 후에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